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지구과학 원의 양예진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H활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럼 성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H활도상에서의 위치에 따른 별의 특징을 물리량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H활도를 보면 H활도에 우리 별의 물리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물리량에 따라서 별들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별의 물리량 세 가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표면, 온도, 그 다음에 광도, 별의 크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별의 온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뭐가 있었냐면 별의 색깔을 보면은 우리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광형, 색지수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니까 우리 열정에 기름 붓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우리 뉴턴의 얘기입니다. 굳은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는 이 세상에 있었던 적이 없다. 우리 뉴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이제 영국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뉴턴이 굳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뉴턴 시대에는 패스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뉴턴도 이제 집에서 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연구하던 시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혼자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서적인 프린키피아를 집필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굳은 인내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H활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H활도에서는 우리 별의 종류를 딱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요. 우리 별들의 종류 4가지,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활도가 뭐냐?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일단 요 H는 헤르츠 스프룽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R은 러셀입니다. 헤르츠 스프룽이 누구냐면 우리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 분이 헤르츠 스프룽이에요. 우리 왼쪽 분은 슈바르츠 실트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천문학을 전공을 하게 된다면 뭐 블랙홀을 배울 때 등장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블랙홀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을 이제 슈바르츠 실트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R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헨리 노리스 러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 분이고요. 우리 왼쪽에 있는 헤르츠 스프룽은 이제 덴마크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덴마크는 어디에 있냐면 유럽 대륙에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은 뭐 북미 대륙에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대륙에 삽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 스프룽이 사실 H활도라는 거를 1911년에 처음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러셀은 1913년에 이제 2년 뒤에 만들어내는데요. 그럼 보통 어떤 거를 발견을 하거나 만들어냈을 때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게 정상인데 이 H활도에는 헤르츠 스프룽과 러셀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서로 만날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업적이 동일하다라고 보고 그 그래프의 이름을 HR 또 두 사람의 이름을 앞 글자를 둘 다 딴 겁니다. 그러면 HR 또는 뭐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별의 물리량 배웠죠? 우리 별을 보면은 우린 뭘 얻을 수 있다고 했냐면 별들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별들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는데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별들의 정보, 별의 물리량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별의 물리량에는 뭐가 있었냐면 별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별의 광도, 별의 크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별들의 온도와 광도와 크기를 알았다면 이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었겠죠.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한눈에 보기 쉽게 뭘 하고 싶냐면 보통 사람들은 분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뭘 그리냐면 그래프를 작성을 해보는데 우리 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가로축에 해당되는 X축, 세로축에 해당되는 Y축에 각각 물리량이 들어가야지 해당되는 곳의 별들을 이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과 Y축에 뭘 넣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헤르츠 스프룽과 러셀 모두 다 X축에는 이 물리량, Y축에는 이 물리량을 넣을 때 뭔가 별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나올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X축에 넣었던 물리량은 뭐냐면 표면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넣었던
물리량은 뭐냐면 광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별들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관측했던 수많은 별들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 결과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렸던 HR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래프예요. 이제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우리 X축과 Y축입니다. 일단 X축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광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분광형은 O, B, A, F, G, K, M 이렇게 7가지가 현재는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O형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걸 얘기하고요. M형일수록 표면 온도가 낮고 붉은색을 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광형이 띄는 색깔도 선생님이 색깔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보면은 그럼 분광형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물리량 뭐가 있을까요? 그쵸, 선생님 방금 분광형은 표면 온도 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O형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요. 우리 M형일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하고는 반대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물리량이 커지는 값을 갖지만 이 HR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다라는 점, 낮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온도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물리량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온도와 관련돼서 총 3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냐면 색, 분광형, 마지막으로 배운 거 그쵸, 색지수가 있었죠. 그래서 색지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지수는 우리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마이너스로 나타난다고 했고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색지수가 딱 0인 것이 바로 A형에 해당되는 약 10,000도 정도 되는 별이 우리 색지수 0에 해당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표면 온도 쓴 것처럼 우리 G형도 한번 표면 온도를 써볼까요? 우리 태양이 G2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 6000켈빈 정도 되는 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O형 같은 경우는 약 30,000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M형 같은 경우는 3000켈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적인 온도 몇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G형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태양이 G형이기 때문에 우리 G형은 약 6000켈빈 정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3000켈빈에서부터 30,000켈빈 정도까지 해당되는 별을 우리는 이 HR도상에 나타내는구나. 그 다음에 딱 A형 별은 10,000도 정도 되는구나. 색지수가 빵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Y축에 해당되는 물리량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봅시다. 일단 광도죠. 우리 광도 위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광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광도를 대체할 수 있는 물리량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 등급은 기호로 라지엠 이렇게 쓰고요. 우리 광도는 L 이렇게 쓰죠. 절대 등급은 우리 실제 밝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광도는 어떤 물리량의 이제 양이라면 등급은 뭐 좀 간단하게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 받는 것처럼 뭐 92점, 93점, 91점 다양한 숫자가 분포하지만 우리 91.2점, 3점 얘네들을 1등급이라고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등급은 좀 더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은요, 우리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걸 의미해요. 그럼 광도가 큰 쪽에 절대 등급은 작고요. 광도가 작은 쪽에 절대 등급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물리량을 모두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별들의 이제 물리량들이 지금 있는데 그 물리량에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별들을 이 HR에 해당되는 헤르츠 스프링과 러셀이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찍어봤어요. 막 찍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찍힐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그냥 일단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히지 않을까?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 좋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별들을 한번 찍어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나요?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점 하나하나가 지금 다 별이에요. 네, 보면 어떤 특정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우리 별들의 특징에 따라서 몇 가지의
곳에 몰려있듯이 찍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름을 정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룹.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가고 가운데에 떡하니 모여있는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 그룹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여기에 써 있는데 메인 시퀀스라고 써 있어요. 일단 영어로 메인이 뭐냐면 주된이라는 뜻이죠. 시퀀스는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쫘라락 이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된, 쫘라락 이어져 있는 별들. 보면 이 그래프상에서 가운데에 떡하니 쫙 이어져서 이곳에 배열된 애들, 그 애들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 그래프상에 위치해 있는 애들을 우린 주계열성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모여있으니까, 주계열로 모여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요쪽에 오른쪽 위에 모여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거성이라고 불러요. 큰 별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giant라고 써있죠? 또는 bright giant. 뭐냐면 자이언트, 거인을 얘기하죠. 큰 별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에도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하얀색의 왜소한 별이다, 작은 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화이트 드워프라고 써 있어요. 화이트는 흰색, 드워프는 난쟁이라는 뜻이죠. 흰색 난쟁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 자이언트, 거성보다 더 위쪽에 분포하고 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슈퍼자이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게 크다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들이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물리량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일단 주계열성부터 한번 볼까요? 네, 주계열성. 보면은 우리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여기 붉은색에 해당되는 이 아래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붉은색에 해당되는 이 아래쪽 친구들은 일단 여러분 X축과 Y축을 읽어줘야겠죠? 지금 X축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런데 우리 한국어로 선생님이 써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쪽에는 색지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위쪽에도 한번 볼까요? 위쪽에 O, B, A, F, G, K, M 그리고 3만 켈빈, 만 켈빈, 7,500, 6,000, 5,000, 4,000, 3,000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면 온도와 분광형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분광형 그리고 표면 온도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Y축 볼까요? 우리 Y축 보면은 왼쪽에는 뭐라고 되냐면 루미너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태양을 일러놨을 때 광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몇 배 차이가 나는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Y축 왼쪽은 광도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solute magnitude라고 되어 있어요. absolute 절대적인 매그니튜드,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이 Y축의 오른쪽에 분포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물리량까지 표시를 했고요. 그럼 주계열성의 붉은색에 해당되는 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한번 물리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보면요. 일단 X축, 표면 온도는 어느 쪽에 있냐면 표면 온도는 낮은 쪽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K나 M형에 해당되는 붉은색 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써놓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들은 표면 온도가 낮아. 그 다음에 광도는 어떻습니까? 광도는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아래로 갈수록은 작아지죠. 그래서 광도가 작은 쪽에 해당이 됩니다. 광도가 작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쪽에 있는 별들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광도와 표면 온도와 크기를 묶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식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 광도는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 우리 광도라고 하는 애는
우리 별은 구형이니까 9의 표면적 게다가 표면 온도의 4제곱 곱하면 우리 광도에 해당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광도가 어떤 의미였냐면 1초의 별의 전체 면적에서 내뿜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그거를 빛으로 느끼기 때문에 광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낮은데 광도도 작아. 표면 온도가 작은데 광도가 작아.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크기도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쵸, 같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크기도 같이 작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주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표면 온도는 O형, B형, A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 해당이 돼요. 아, 표면 온도는 높구나. 그 다음에 광도 볼까요? 우리 광도 같은 경우도 위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광도가 굉장히 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아, 광도도 커? 그러면 크기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보면은 표면 온도도 높은데 광도도 커. 그럼 크기도 같이 커야겠죠? 그래서 크기도 같이 큽니다. 네, 이게 바로 주계열성의 특징이에요. 주계열성의 특징은 뭐냐면 크면 다 크고 작으면 다 작다라는 겁니다. 물리량이 크면 다 크고 작으면 다 작아요. 네, 선생님 여기다가 물리량을 2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 크기가 클수록 별들은 질량도 큽니다. 주계열성은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으면 주계열성은 질량도 작습니다. 여러분들 큰 사람이 무게도 많이 나가고 작은 사람이 무게도 적게 나가는 것처럼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것처럼 크기가 크면 질량도 크고 크기가 작으면 질량도 작아요. 그래서 질량은 보통 매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라지 M으로 지금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수명이에요. 별의 수명.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질량이 크고 표면 온도가 크고 광도가 크고 크기가 큰 애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반면에 다 작은 애들은 수명이 길어요. 지금 수명만 반대입니다. 왜 큰 애들은 수명이 짧냐? 우리 질량이 큰 애들은요, 한 번에 내뿜는 에너지가 많아요. 빛으로 한 번에 빵빵빵빵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팍팍팍팍 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팍팍팍 쓰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반면에 작은 애들은요, 크기는 작지만 광도가 작기 때문에 잔잔하게 오래 작게 빛나깁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은 짧고 굵게, 질량이 작은 애들은 가늘고 길게 간다는 점. 이게 주계열성의 특징입니다. 이제 수명만 반대고 나머지는 다 크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거성도 보겠습니다. 거성. 우리 거성하고 초고성을 같이 묶어서 볼 텐데요. 우리 거성과 초고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일단 표면 온도 보겠습니다. 일단 표면 온도 우리 초고성 말고 우리 거성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표면 온도 보면은 우리 거성은 주로 뭐 여기는 보면 붉은색과 노란색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표면 온도가 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요. 지금 Y축을 보면 되는데 Y축에서 위쪽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거성의 광도는 큰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크기는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다시 광도식 한번 볼까요? 보면은 표면 온도는 낮은데 결과가 커야 돼요. 근데 표면 온도는 4제곱에 해당됩니다. 이 4제곱에 해당되는 게 작은데 결과가 크려면 이 제곱에 해당되는 반지름의 크기는 어때야 되냐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성은 반지름의 크기가 매우 크다. 그래서 클 것자를 써서 거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고성도 비슷한 상황을 가지는데 선생님 왜 초고성을 얘기를 같이 하려다가 왜 뺐냐면 우리 초고성은 표면 온도가 높은 청색 초고성도 지금 존재를 하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리량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초고성을 빼고 이제 거성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초고성도 오른쪽에 위치한 온도가 낮은 초고성은 우리 거성, 적색 거성이나 황색 거성이랑 비슷한 이런 패턴을 보이겠죠? 네, 이제 청색 초고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따져보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백색 외성도 보겠습니다. 이제 백색 외성은 어떻느냐? 우리 백색 외성은 말 그대로 백색이에요. 우리 백색에 해당되는 분광형이 뭐냐면 우리 A형 또는 뭐 B형 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형, B형 정도면 굉장히 표면 온도가 높은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아요. 반면에 광도 같은 경우 우리 Y축에 해당되는데 우리 Y축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크기는 어떨까요? 우리 다시 광도식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표면 온도는 4제곱에 해당되는데 표면 온도가 높은데 결과값인 광도가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제곱에 해당되는 반지름의 값이 굉장히 작아야지만 결과값이 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크기는 굉장히 작다라는 점. 그래서 외성, 외소한 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백색 외성의 특징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성하고 백색 외성의 밀도를 얘기를 해볼게요. 밀도는 어땠느냐? 일단 거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빵 하고 팽창한 우리 뻥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쌀알 하나가 뻥 하고 터지면서 굉장히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편에 속해요. 반면에 백색 외성 같은 경우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안에 똘똘이 뭉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축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밀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밀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이제 별들의 물리량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별들의 이름을 보면은 거성이니까 크기가 커, 백색 외성이니까 크기가 작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 하나와 이 HR도라는 그래프 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리된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딱 보기 쉽게 정리된 그림이 있는데요. 보면은 X축은 지금 분광형, 색지수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 우리 표면 온도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우리 반대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과 X축이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우리 광도 그리고 등급, 절대 등급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절대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인 점, 아래로 갈수록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계열성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냐면 주된, 그래서 가운데 딱 떡하니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쫘라라 계열을 따라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 위로 갈수록 굉장히 크기가 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HR도의 특징입니다. 우리 위쪽에 있는 애일수록 보통 크기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식으로 통해서도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다시 식을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 광도식 L은 4파이R 제곱 시그마 T 4제곱 보면은 이 그래프의 X축이 우리는 표면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광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X축과 Y축의 관계가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안에는 크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래프 안에 크기까지 같이 나타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대체적으로 크고 우리 아래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게 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점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성 같은 경우는 크기가 우리 주계열성보다 크다라는 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백색이어야 되니까 온도가 높은 쪽에 위치하면서 외성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왼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위치에 있는 별들의 이름과 특징, 물리량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 겉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 HR도가 나중에는 우리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선생님 주결성 거성, 뭐 적색 거성, 백색 외성 얘네들이 사실 별들의 진화 단계에 해당되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별의 종류 배운 거 다시 복습을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결성, 우리 주결성은 우리 HR도상에서 위치 가운데 쪽이 쫘라락 하고 대각선을 가르게 이렇게 위치해 있는 별들이었죠. 선생님 이제 주결성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별의 진화와 관련돼서 별명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별명은 청년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 HR도상에서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분포하는 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들 중에 80에서 90%가 이 주결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도 이 주결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태양에 대한 정보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여러분들이 HR도상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딱 찍고서 다른 별들하고 비교하는 거를 문제 풀 때 잘 활용이 됩니다. 우리 태양은 G2형에 해당되는 분광형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으로는 4점 약 8등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주결성의 물리량 특징을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물리량들이 크면 다 크고 작으면 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명만 반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물리량을 한번 적어볼까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질량도 크고요. 크기도 크고요. 광도도 커요. 근데 다만 뭐만 다르다? 수명만 짧다. 하나 더 다른 게 있는데 절대 등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절대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광도가 크면 절대 등급도 큰 게 아니라 반대. 절대 등급은 작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등급은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결성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O형별일수록 크기 크고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푸른색을 띱니다. 그리고 질량도 크기가 큰 만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질량에 해당되는 매스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도 크게 나타나는 걸 그래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대된 그림으로 봤고요. 그래서 M형인 별일수록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고 광도도 작다. 그래서 우리 태양은 G형에 해당되는 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성과 초거성입니다. 우리 거성은 자이언트, 이제 초거성은 슈퍼 자이언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단 거성과 초거성의 선생님이 별의 진화와 관련돼서 우리 별명을 지어보자면 노인으로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성, 초거성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HR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냐면 오른쪽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들 중에서는 굉장히 적은 퍼센트이지만이 이제 거성, 초거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일단 크기가 커요.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밀도는 작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는 작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리량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고 밀도가 작고 표면 온도가 작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일단 백색 외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색 외성은요, 화이트 드워프, 하얀 난쟁이 별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백색 외성을 별의 진화와 관련돼서 선생님 별명을 지어보면은 죽음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죽었다. 죽은 뭐 시체를 뜻하는 말이죠. 죽음. 이제 백색 외성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우리 HR도 상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왼쪽 아래쪽에 위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량의 특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의 특징은 우리 표면 온도는 백색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편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광도는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밀도는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별인데
별인데 우리 지구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별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별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백색 외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데요.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하얀 점이 백색 외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작지만 광도 작고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정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HR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물리량을 확인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물리량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 안에 크기가 HR도상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우리 주계열성, 거성, 초고성, 그 다음에 백색외성 이렇게 4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물리량의 특징이 어떤지 우리 이 식만 알면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종류와 함께 우리 물리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